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국내 우편입니다. 국내 우편 제도에 관한 이제 문제인데요. 먼저 이번에는 우편 요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요금. 먼저 국내 우편 요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은 것은 요금 별납은 우편 요금이 같고 동일인 한 번에 발송 우편물로서 최소 접수 통수에는 제한이 없다. 우편 요금 체납 금액은 국세 징수에 따라서 체납 여부에 따라서 징수하되 연체는 가산하지 않는다. 요금 수취인 부담의 취급 대상은 통수편물, 등기, 소포편물, 계약 등기이며 각 우편물에 부가 서비스를 실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금 혼합은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옳은 거 물었죠? 그러니까 다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1번 보세요. 요금 별납이죠. 요금 별납은 요금이 같고, 맞아요. 동일인이 한 번에 여러 개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여기 통수 제한이 없다가 아니죠. 이건 여러분들이 뭐냐면, 통상 우편물이든 소포우편물들 간에 몇 통 이상입니까? 10통이죠. 그래서, 이거는 요금 별납은 통상 우편물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소포우편물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각각 여러분들 10통 이상이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왜 틀리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우편 요금이 체납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처분하는 거 맞아. 처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바로 연체료를 해야 됩니까? 가산하지 않는다고 가산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체료를 여기에서 여러분 가산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편 요금을 내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모든 것은 국세 징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당연히 뭐가 된다? 연체료를 가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4번 왜 틀리냐면 이거죠. 바로 요금 혼합이라 하는 건 1개월간의 그 예정 물량입니다. 예정 물량의 뭡니까? 요금의 2배죠. 2배에 해당하는 것을 뭡니까? 담보금으로 제공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한 달 예정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고 그 금액의 몇 배? 2배죠. 그래서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을 뭐로 하고? 담보금으로 징수하는 겁니다. 그 담보금으로 징수하고 그다음에 제공하고 그다음에 1개월간의 요금을 그러니까 다음 달 20일까지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만약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우편 요금은 뭡니까? 2월 바로 다음 달 20일입니다. 그럼 2월 20일날 꼭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월 1일 내도 되고 2월 5일날 내도 되고 뭐 2월 10일날 내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언제까지는 20일까지는 납부를 해라 이 뜻입니다. 이게 2번 국내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옳은 것. 우편 요금을 별납할 수 있는 우편물은 바로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에 한한다. 이거 바로 틀렸죠. 좀 전에 앞에 문제에서 뭡니까? 이거는 통상 우편물하고 뭐도 가능하다? 소포 우편물도 가능하다. 이래 배웠죠. 두 번째. 요금 수취인보다 우편물의 발송 유효기간은 이용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건 뭐세요? 요금 수취인보다는 이건 여러분들이 요금을 발송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는 겁니까? 수취인이 내는 것이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발송 우체국하고 뭡니까? 이게 또는 배달 우체국하고 뭐 해야 돼?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 기간 동안은 바로 수취인이 부담하는 것. 그 요건 여러분들이 이용일 유효기간 이용일부터 2년이 되죠. 2년. 1년이 아니고 몇 년이 돼야 됩니까? 2년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 우체국장이 혼합 조건을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옳은 거기 때문에 맞죠.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이 그 우편물의 발송 우체국이 그 조건을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발송 우체국에서 별도의 여러분들이 조건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송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이니까 답이 3번이죠. 그 다음 보세요. 우편 관세의 과실로 인해서 과다 징수한 우편 요금에 반환 청구 기간은 우편 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이다. 그러니까 30일이라는 건 며칠이 됩니까? 60일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편 요금을 과다 징수했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려고 하면은 바로 우편물을 만 날로부터 시작해서 발송한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발송한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며칠 안에 60일 안에 바로 반환을 뭐 할 수가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옳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몇 번이 되는 것이죠? 바로 3번이 되겠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요금 별납이죠. 이 별납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이제 옳은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 취급 조건은 한 사람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 중량, 우편요금 등이 동일한 다량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적용한다. 그 다음에 개개의 그 우편물 표면에 우표를 첨부하는 대신에 요금 별납의 표시만 하고 요금은 일괄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 우정사 본문에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취급 통수는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이다. 바로 여기에서 옳은 것이니까 몇 번입니까? 여기 1번이 되겠죠.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요금 별납은 일단 취급 조건이 가장 기본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종료라든가 그다음에 중량, 요금 이런 등이 뭡니까? 동일한. 그래서 다량의 우편물이다. 그럼 다량이라는 것이 최소한 뭡니까? 최소한 통상 우편물이든 소포 우편물이든 몇 통 이상이라고 했어요? 10통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통상 우편물이든 소포 우편물 다량 10통 이상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요금만다. 별납. 그러니까 우편물에는 요금 우표라든지 이런 거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 하고 그다음에 요금을 별도로 내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요금은 바로 여기서 보세요. 2번이 왜 틀리냐 보세요. 우편표에는 우표를 첨부하는 대신에 요금 별납의 표시만 하고 요금은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말 때문에 틀렸죠. 그럼 요금 납부는요 현금으로도 가능하고 뭐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수표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금 내는 별납 요금 내는 것은 현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요금 별납을 하는 우체국은 모든 우체국이 아닙니다. 모든 우체국이 아니고 누가 지정한 거? 우정사 본부장이 아니죠. 누굽니까? 지방우정청장이죠. 그래서 바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우체국에서만 뭐가 가능하다? 접수가 가능하죠. 요금 별납은 모든 우체국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취급 통수는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이 아니고 물론 통상 우편물 되지만 뭐도 가능하다 했어요. 이거는 바로 10통 이상이 뭐도 가능하다? 소포 우편물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러니까 결국은 옳은 것이니까 답이 몇 번이 돼야 됩니까? 1번이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보세요. 요금 별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것. 요금 별납의 장점은 발송인은 계획의 우편물에 우표를 붙이는 일을 생략할 수가 있고 우체국에서는 소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어 서로 편리하다. 그러니까 서로 뭡니까? 윈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우표 붙이는 수고를 들어줄 수 있고 우체국에서는 소인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에 요금 별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라벨 정지를 출력하여 붙이거나 우체국에 보관된 요금 별납 고무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해서 발송인이 아예 우편물을 인쇄할 때에 요금 별납이라는 인쇄를 해가지고 오면 뭐 제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바로 이렇게 라벨 정서를 붙여든지 아니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체국에 가면은 요금 별납이라는 고무인이 있습니다. 고무인을 받아가지고 고무인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금 별납 고무인은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그 5급 이상의 관세에서 5급, 6급 이하의 관세에서는 우체국장이 바로 책임자가 그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관하고 관리하며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사용하게 된다. 그럼 이제 요금 별납이라고 하는 도장만 찍으면 여러분들이 우편물이 뭐 무료로 갈 수 있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책임자가 이거는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책임자가 정확하게 도장을 뭐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도장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필요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뭐냐면은 뭐 해야 된다? 이게 수량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수량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요금별 어펀비를 접수하고, 그럼 이제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이제 접수하고, 발송 신청서에 해당 칸에 책임자가 날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책임자가 여러분들이 모든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거를 접수하는 사람이 있고, 뭐세요?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했죠. 그렇죠? 그럼 책임자 보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자도 마련해야 되지만 누구도 접수하는 담당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접수 담당자가 따로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접수 담당자가 접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누구가 접수 담당자하고 누구하고 책임자가 각각 뭐 해야 됩니까? 각각 여기에다가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게 여러분들이 결국은 옳지 않는 것이니까 몇 번이 돼야 되는 겁니까? 바로 4번입니다. 이게 책임자만 날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책임자 보는 앞에서 접수했기 때문에 접수 담당자도 거기에 뭐 해야 된다? 각각 날인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답이 옳지 않은 것 해설이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금 후납입니다. 그 요금 후납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요금 후납입니다. 우편물의 요금입니다. 그 취급 수수료를 포함해서 요금을 발송할 때 납부하지 않고 1개월간에 그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한다. 우편물을 자주 발송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은행, 회사 등은 요금 납부를 위한 회계 절차를 줄일 수가 있고 우체국은 우표 소인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다. 1개월간의 요금은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며 이용 가능한 우체국은 발송 우체국이다. 그 다음에 담보금액은 1개월분의 그 우편 요금을 계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의 2배 이상이죠. 이상이기 때문에 담보금액이 추산액의 2배 미달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 바로 여기서 옳지 않은 걸 물었기 때문에 몇 번이 돼야 됩니까? 3번이 돼야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바로 1번과 4번은 뭐죠? 앞에 문제에서 설명이 나왔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후납이라고 하는 거야. 후납이기 때문에 우편물을 다 발송하고 난 다음에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의 담보금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 물량이 약 한 2배입니다. 그래서 2배에 해당되는 담보금을 뭐하고 미리 받죠. 그래서 뭐 현금으로 받든지 보증보험을 받든지 해서 이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라도 만약에 요금 체납이 되면 뭐 하는 거요? 그 담보금으로 여러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계략적인 추산액이다 보니까 정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확할 수는 없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변경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미달되면 뭐하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담보금을 받고 혹시라도 너무 많이 받았으면 초과된 경우에는 담보금을 뭡니까? 내주면 되죠. 이거를 뭐가 가능하다?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담보금은 조정이 가능도 합니다. 또 여러분 뒤가 나오겠지만 담보금에 대해서 뭡니까? 면제 사유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담보금 안 받고도 우편물을 뭐 해줄 수 있어? 발송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이게 요금 후납의 좋은 점이잖아요. 요금 후납이 좋은 점은 일단 여러분의 발송인 입장이 있습니다. 발송인은 매일매일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돈을 경리부에서 돈 가져와서 우편물 그 다음에 발송하고 그 다음에 정산하고 상당히 복잡하다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발송인들은 바로 여러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좋은 점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돈을 가져와서 정산해야 되는 이 회계상의 복잡한 절차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달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딱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죠. 그 다음 우체국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죠. 바로 어떤 장점이 있어요? 도장을 별도로,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우표에다가 날인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절차를 말할 수 있다? 생략.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건 이제 좋은 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왜 틀리냐? 요금은 다음 달 20일 납부하며까지는 맞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용 가능한 우체국은 발송 우체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발송 우체국도 가능하고, 그다음 뭐도 가능합니까? 배달 우체국 때문에 배달 우체국,
배달 우체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송 우체국 또는 무슨 우체국, 배달 우체국도 가능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게 이거 총괄국입니다. 이 총괄국장, 그러면 바로 우체국 총괄국장에 뭘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총괄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우편 뭐도 가능하다? 우편 취급국이 있어요. 취급국. 그래서 바로 총괄국장에, 바로 우체국 총괄우체국장에 뭘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누구도 가능하다? 우편 취급국에서도 요금 뭐가 가능하다? 혼합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금 혼합은 발송 우체국도 가능하고, 두 번째 어디고? 배달 우체국에서도 가능하고, 총괄국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누구도 우편 취급국에서도 요금 혼합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거 물었기 때문에 답이 몇 번 되는 겁니까? 바로 3번이 되는 것이죠. 3번. 그 다음에 우편요금 혼합 계약을 위한 담보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이제 담보금 제도에서 옳은 걸 물었습니다. 옳은 것. 담보금은 보증금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이 본부장이라 말은 우정사업 본부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게 본부장이라는 말은 우정사업 본부장이 지정하는 이행보증증권, 그죠? 보증증권이라든가 또는 직업보증서 등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담보금을 낼 때는 현금을 낼 수도 있죠. 그래서 현금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증보험의 증권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보증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 뜻이죠. 이게. 두 번째, 최초 계약한 날로부터 체납하지 않고 2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담보금 제도입니다. 그 담보금 제도에서 뭐가 된다? 바로 전부 면제 대상이 된다 됐어요. 전부 면제게. 그럼 여기서 요거는 바로 틀렸죠. 이건 전부 면제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1 면제가 되죠. 2분의 1 면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초로 이제 우리가 그 혼합 계약을 체결해서 그 혼합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뭡니까? 체불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다 하는 거야. 그럼 성실히 납부하면은 바로 담보금 몇 분의 1? 2분의 1 뭐가 된다? 면제 대상이 됩니다. 전부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 4년 이상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성실히 납부했으면은 전부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두 분 떠보세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은 담보금 2분의 1 면제 대상이다 되어 있죠. 틀렸죠? 이거는 담보금 2분의 1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이거는 전부 면제입니다. 전부 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국가기관이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은행 이런 등등 금융기관들이죠. 이런 금융기관들은 바로 이 요금 혼합입니다. 혼합에서 담보금 전부 면제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 면제 대상. 그 다음 이제 계약우체국은 체납을 이유로 면제 취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담보금 면제 혜택을 5년간 금지할 수가 있다 되어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건 5년간이 될 수 없는 이유가 2년간이죠. 왜 그러냐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간 뭐 하면은 2년간 성실하게 체납하지 않고 요금을 냈다 하는 겁니다. 요금을 잘 내면은 이 사람은 얼마? 2분의 1 면제 대상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면제 대상이 됐다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서 다시 담보를 내서 그 다시도 2년간 성실하게 하면은 그럼 다시 뭐 할 수 있습니까? 2분의 1 면제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5년이 아니고 몇 년이다?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2년간 성실하게 납부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면제 취소처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 계약을 했다 하는 거야. 그럼 담보금을 새로 이제 냈단 말이야. 그래서 담보금 면제가 되어서 면제됐다가 면제를 취소한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면제 받다가 취소당해가지고 다시 담보금을 다 내서
그다음에 2년간 다시 또 뭐합니다?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요금을 꼬박꼬박 잘 낸다 하는 거야. 그럼 잘 내면은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바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5년이 아닙니다. 몇 년? 2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옳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보금은 무조건 꼭 현금으로 내락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뭐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내 우편 요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요금 수치보다 우편물의 취급 대상은 통사 우편물, 등기 소포 우편물, 그 다음에 계약 등기이다.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매일 100통 이상 보내는 통상 소포비는 우편요금에서 혼합 취급 대상이 된다. 요금, 우편요금, 요금 벨납 우편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 우편치국 포함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요금 수치보다 우편물의 발송 유효기한은 3년이며 이내로 제한하며 그 다음에 배달 우체국과 이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예.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일단 우편 요금 제도입니다. 그 요금 제도에서 수취인 부담이죠. 그럼 수취인 부담 우편물이라 하는 것은 발송인을 내지 않고 누가 내겠다? 수취인이. 그 바로 이게 우리가 통상 우편물이죠. 이 통상 우편물은 주로 언제 많이 합니까? 내가 만약에 쇼핑몰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객들에게 뭡니까? 이렇게 안내장이라 이런 것을 막 발송하는 겁니다. 발송해 가지고 거기에 안에 주문서를 넣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객들 중에서 그 물건을 주문하고 싶으면 주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라 하는 거야. 그 우편으로 발송하면은 그 발송할 때에 그 발송인이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뭐 하지 말고 우편 요금을 내지 마라 하는 거야. 그 우편 요금은 누가 내겠다 하는 겁니까? 내가 내겠다. 수취인이 내가 내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통상 우편물의 요금 수취인 부담이잖아요.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등기소포입니다. 등기소포 같은 경우는 바로 누가 발송인이 누구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수취인의 승낙을 받고 소포를 뭡니까? 이렇게 발송하고 수취인이 내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 등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금 수취인보다 우편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등기소포도 가능하고 계약 등기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당연히 하루에 100통 이상을 보낸다 하는 겁니다. 그 100통 이상을 발송하는 통상이든 소포든 이런 것은 다 바로 요금 혼합 대상이 되죠. 이거는 훈합의 그 취급 대상이 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요금 벨납이라고 했어요. 요금 벨납은 바로 모든 우체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 바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편취급국에서만 지급이 가능하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우리가 그 요금 분합이라, 요금 벨납이라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제한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4번이 틀렸습니까? 요금 수취물 우편물의 발송 유효기한은 3년이 아니고 얼마 2년이라고 했어요. 2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 2년 이내로 제한하지만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런 기간 자체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아예 기간을 제한하지 않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바로 그 계약 기간은 우리가 얼마다?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거. 그럼 당연히 이건 여러분들 배달 우체국장과 그 이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에 배달 우체국장하고도 여러분들이 정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런 겁니다. 바로 요금 수취인보다는 여러분들이 등기소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여러분들이 배달 우체국에서 여러분 할 수 있어. 그러나 요 계약 등기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바로 여러분들 발송 우체국도 될 수가 있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금을 배달 우체국에서 요금을 받을 수 있지만은 바로 이걸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바로 접수 우체국에서도 할 수 있다. 요금 수취인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조건 다 배달 우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바로 발송우체국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발송우체국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이런 통소편물의 요금 수취보다 우편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배달우체국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배달우체국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 중에서 이 요금 혼합입니다. 요금 혼합 계약을 위한 담보금 전액 면제 대상 기관이나 사람이 아닌 것은, 그럼 이제 바로 요금을 혼합하려고 하면 일정한 돈을 담보금으로 받는다 했죠? 그럼 담보금입니다. 담보금 전액 면제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씁니다.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은행법에 따라서 설립된 금융기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초의 혼합계약일로부터 체납하지 않고 5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 5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우체국장이 신청자의 재무 상태 등을 조사하여 건실하다고 판단한 사람.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원으로서 카드사 회원으로 등록하고 그 카드로 우편요금을 결제하는 사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2년간 성실히 하면은 뭐라 했어요? 바로 담보금 2분의 1 면제. 근데 이거를 이제 2년이 아니고 몇 년간입니까? 4년이죠. 4년간 성실히 납부하면은 전액 뭐가 된다? 면제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이제 이용자들이면 일반 국민들의 이용자 중에서 2년간 성실히 납부하면은 담보금 얼마 면제? 2분의 1 면제. 그 다음에 4년간 뭡니까? 성실히 납부하면은 뭐 한다? 바로 전액 면제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로 아닌 사람을 물었기 때문에 답이 몇 번 되는 겁니다. 2번이 되죠. 앞에서도 설명해 드리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등은 뭐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담보금 여러분 전액 면제 대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체국장이 신청자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뭐였어요? 검토해 보니까 아주 건실한 사람이야. 돈 떼일 염려가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뭐 할 필요 없다 하는 거야. 담보금 받아둘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신용카드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편 요금을 그 카드로 뭐 하는 겁니까? 결제한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이 뭐냐? 바로 떼일 염려가 거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전액 뭐가 된다? 면제 대상이 된다. 전액. 그다음 9번. 우체국 택배 및 국제특허 EMS 계약자 중에서 우편요금 혼합계약을 위해서 담보금 전액 면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했습니다. 신용카드사 회원으로 등록하고 그 카드로 우편요금을 결제하는 사람, 최근 2년간 체납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바로 B등급 이상인 사람, 우편관서, 물류창고, 입점업체로서 담보금 수준의 물품을 담보로 뭐한 사람? 제공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요? 1번이죠. 여러분 조금 앞에 했으면 나왔잖아요. 앞에 문제에서 8번 문제에서 뭐냐면은 바로 신용카드사 회원을 등록하고 그 카드로 우편 요금을 납부하는 결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우체국 택배나 EMS의 계약자로서 담보금 면제가 아니고 일반 계약자입니다. 일반 계약자가 이 사람은 바로 일반 계약자야. 일반 계약자. 그럼 일반 계약자로서 담보금 뭐가 된다? 전액 면제 대상자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택배라든가 또는 EMS 이용자란 말이야. 그 택배라든가 EMS 이용자 중에서 바로 요금 후납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담보금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금을 전액 뭐 하는 사람, 면제받는 사람이 나머지 몇 사람? 요 나오는 사람들이고, 요 사람은 택배라 이런 게 아니고 일반 우편물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물을 발송하는 사람들로서 바로 일반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요금 후납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담보금 뭐다? 전액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죠, 이게.
그 다음에 이 요금 후납입니다. 그 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담보금을 뭐 해줬다가 면제를 해줬어요. 면제를 해줬다가 또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그 면제 자체를 뭐 하는 겁니까? 면제 자체를 바로 취소하는 겁니다. 취소. 그래서 면제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취소 사유입니다. 담보금 제공을 받은 후 면제받은 후 2년 안에 요금 납부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담보금 전액 면제를 취소한다. 그 다음에 담보금 제공 전액을 면제받은 후 2년 안에 요금 납부를 3회 이상 체납한 자는 담보금 전액 면제 제공을 취소한다. 우체국 택배 및 국제특급 계약자로서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납부 기준일로부터 우편 요금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담보금 제공을 면제를 취소한다. 우체국 택배 및 국제특급 계약자로서 우편 요금 및 요금 후납을 위한 담보금 전액 면제받은 자가 연속해서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최근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하면 담보금 제공 면제를 취소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이게.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고 난 다음에 그 2년 안에 요금 납부를 2회 이상 체납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2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요거는 바로 담보금 전액을 여러분들이 면제를 취소한다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경우에 따르죠. 봐요. 담보금 제공 면제를 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년 안에 2회 체납을 했어요. 전액 면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면제 받은 사람 중에서 전액 면제를 받아서 전액 면제. 그럼 전액 면제를 받은 사람은 뭡니까? 그 면제 금액이 전액에서 2분의 1로 주는 거야. 잘 보세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는데 면제받는 사람 중에서 전액 면제를 받은 사람이야. 전액 면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전액에서 2분의 1 면제로 바뀌는 겁니다. 2분의 1만 원. 그 다음 보세요. 만약에 요 2분의 1 면제를 받았어요. 면제를. 그럼 2분의 1 면제를 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바로 이제는 전액 뭡니까? 면제 취소가 되죠. 그래 여러분들이 1번 문제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는데 전액 면제 받았느냐 2분의 1 면제 받느냐 다르다 하는 거. 전액을 면제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전액 면제에서 뭐로 바뀌고 2분의 1 면제로 바뀐단 말이에요. 2분의 1 면제로. 예, 그 다음에 만약에 2분의 1 면제를 받은 사람 같으면 무슨 면제가 됩니까? 전액 면제가 되겠죠. 전액 면제를 뭡니까? 취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뭐냐? 바로 담보금을 다 내준다는 뜻이야. 그러면 전액 면제 받은 사람은 담보금을 2분의 1만 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면제 받은 사람들 아예 이제 면제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담보금은 뭐 됩니까? 전액 다 납부를 해야 되게 되죠. 이게.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대로 외워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걸 물었기 때문에 몇 번? 바로 1번이 되죠. 1번. 그 다음에 이제 요금 후납입니다. 그 우편 요금 후납 계약국 변경.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 요금 후납 계약을 한 우체국이 A 우체국에서 예를 들어 B 우체국으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요금 후납 체계를 한 우체국을 A에서 이제 B 우체국으로 이렇게 바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신청 대상자는 모든 우편 요금 혼합 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혼합 계약 체결국을 다른 우체국으로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글자 그대로 뭐요? 이거는 변경 신청 제도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우체국하고 계약을 체결한 모든 신청 그 대상 여러분 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뭡니까? 신청 대상자가 되겠죠. 그럼 신청 대상자가 바로 혼합 계약을 체결한 우체국 A 우체국을 뭐로 B 우체국으로 하고자 변경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죠. 두 번째. 변경 신청은 이용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우체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틀리겠죠. 왜냐면요, 보세요. 내가 지금 A 우체국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계약을 파기하든 뭐 하든 간에 누구하고 가야 됩니까?
A 우체국 가가지고 뭐 계약을 파기하든지 다른 쪽으로 옮긴다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럼 보세요. 왜 했더니 변경 신청은 이용자가 변경하고 하잖아. 그럼 A 우체국에서 B 우체국으로 옮기자 하는 거예요. 바로 B 우체국에 신청서를 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곳이 누군데? A 우체국인데. 맞아요? 그래서 바로 먼저 A 우체국에다가 현재 계약이 체결된 우체국에다가 변경 신청서를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은 2번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변경 신청을 접수받은 우체국은 접수 인수하는 우체국의 운송 여력과 운송 시간표, 그다음에 업무량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업무가 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결정한다. 그럼 A 우체국에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가 이제 B 우체국으로 이게 계약 체결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A 우체국에다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죠. 그러면 이제 A 우체국 입장에서 이제 B 우체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하는 거야. 검토해서 B 우체국이 이 업무를 인수받았을 때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등등을 하는 거야. 잘 해서 분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가능하다면은 그거를 받아주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B 우체국에서 가능한지 검토했어요.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결정돼. 그러면 이제 계약국 병이 가능한 경우 계약국, 이관국, 이용자에게 변경 사항을 알리고 그 다음에 우편 요금 혼합 계약 서류와 담보금을 이관국으로 송금. 원래 여러분 그 계약 체결했던 이 계약서를 누가 넣어가지고 B 우체국으로 넣어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담보금을 받아놨던 것이 A 우체국이잖아. 그럼 A 우체국에서 받은 담보금을 누구한테 B 우체국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걸 물었기 때문에 몇 번이 됩니까? 바로 2번이 되겠죠, 2번이. 왜? 우편요금 수침보다 우편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침 우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통상 우편물 요금 수침보다 우편 계약은 배달 우체국장과 체결한다. 그럼 통상 우편물은 바로 이제 배달 우체국장과 체결한다. 맞죠? 이게 두 번째. 통신 판매 등을 하는 상품 제조 회사가 주문을 받기 위한 경우나 자기 회사 제품, 판매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이거는 이제 바로 이겁니다. 통상 우편물에 대한 요금 수침 부담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통신 판매하는 회사가 고객들에게 홍보를 위해서라든가 또는 고객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할 때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요금마다 수침보다 우편이 되죠. 통상 우편물은 봉투나 엽서에 요금 수침 부담에 표시를 하고 제조한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배부하고 이를 배부받은 소비자는 우표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발송하면은 수침이 우편요금을 수수하는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이 맞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해서 발송 유효기한은 2년이다. 여기 1년이 아니고 뭐다? 2년이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제 포함하여 말 때문에 틀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유효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포함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발송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고 얼마다? 2년이죠. 그 2년이 되는 겁니다. 2년 기간에. 그러면 그 발송 유효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유효기한 딱 적어놨단 말이야. 요 기간이 경과되면은 바로 이 배달 우체국에서는 다시 이 우편물을 반송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 좀 봐요. 2019년 예를 들어 만약에 5월 예를 들어 10일까지가 이제 까지야. 그래서 발송 유효 기간을 이렇게 기재해 놨단 말이야. 그 우편물에다가. 그러면 5월 10일까지가 유효 기간인데 그럼 5월 11일부터 배달 우체국으로 온 거야. 그런 경우는 우체국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요금 수침 부담자한테 가가지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우편물은 발송한 사람한테 뭐 해야 된다? 반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경과되면은 반송하도록 돼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우편요금 수침보다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겠습니다. 계약 우체국은 통소편물은 배달 우체국장이며, 그다음에 계약 등기와 등기 소포는 접수 우체국장이다.
수취인이 우편물 배달이나 창고 교부 시 우편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요금 혼합 계약으로 납부할 수는 없다. 취급 대상은 통소별 등기 소포 계약 등기 우편물이다.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발송 유효기한을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이걸 보세요. 일단 여러분 요거 요금 수치보다 아까 이거 정확히 기억하라고 했어요. 계약 우체국이 이제 통소우편물을 해서 아까 이제 통소우편물에 12번에 나왔던 것처럼 뭡니까? 뭐 이런 쇼핑몰 운영한다 이런 사람들이 고객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다든가 아니면 주문서를 받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바로 통소우편물의 여러분들이 요금 수치 부담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누구하고 이제 배달 우체국 그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그러니까 고객들에 갖다가 이제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바로 계약 등기하고 등기 소포입니다. 요거는 누구가? 바로 접수 우체국.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에서 뭐 한다? 바로 요금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2번에 틀리냐 보세요. 봐요. 수취인이 우편물 배달이나 창고 교부 시 우편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 맞아. 수취인이 내는 거 맞아. 요금 수취 부담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요금 혼합 계약으로 납부할 수가 없다 했는데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금 바로 적납도 가능하지만 요금 모두 가능하다. 혼합도 가능하다. 이건 혼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취급 대상은 이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등기 통소우편물 등기 소포 계약 등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등등은 발송 유효기한을 뭐하지 않을 수 있다?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발송 유효기한을 몇 년이라 했어요? 2년이라 했어요. 2년 안에서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게. 그러나 바로 여러분들이 그 국가기관 이런 데는 그 기간 자체를 뭐하지 않을 수 있다? 제한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편요금 감액 대상입니다. 감액 대상에서 요금 감액입니다. 그래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서적입니다. 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춰 접수하는 요금 별납 또는 혼합 일반 우편물이다. 공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라든가 IBBN이라든가 ISSN가 인쇄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출판물에 한정한다. 본지와 부록 등을 포함한 우편물 한 통의 무게는 바로 1200g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것 물었죠. 바로 이거죠. 이건 여러분 요금 감액입니다. 요금을 감액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서적의 조건을 물었단 말이야. 서적. 그럼 이 서적은 여러분들이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표지를 제외하고 뭡니까. 48조 이상이 될 것. 서적의 조건입니다. 갖추는 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출판사라든가 또는 인쇄소라든가 또는 뭐 발행일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성명이라든가 이것이 하나 이상은 기재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반드시 뭡니까? 쪽수가 나와야 돼. 쪽수가 표시되고 제본된 거죠. 그럼 제본 형식은 뭐 풀칠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건으로 묶든지 관계없다 했어요. 이런 조건을 갖춘 것이 바로 서적의 조건입니다. 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만약에 그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서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서적의 조건을 다 갖춰야 돼. 갖추어가지고 요금 별납이나 요금 혼합입니다. 이런 우편물에 대해서 뭐 한다? 바로 감액 대상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게 서적의 조건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출판물은 한정한 게 아니라 하는 거야. 이거는 정기적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면 비정기적이 돼야죠. 비정기적이. 왜냐면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냐. 정기 간행물이라고 따로 있단 말이야. 요금 감액 조건에. 알았죠? 그러니까 요금 감액 조건에 가면은 서적도 요금 감액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도 바로 요금 감액 대상이 돼. 그럼 서적과 요 정기간은 별개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비정기적으로 발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서적의 조건 중에서 이겁니다. 이 조건을 갖추면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국제 표준화된 여러분들이 가격 정보를 나타내는 기호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인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감액될 수 있다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표시가 없으면 서적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서적으로서는 가능해.
그럼 서적의 조건을 갖췄지만은 이게 바로 요금 감액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만약에 이런 여러분들 ISBN이라든가 이런 표시가 없고 가격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러면은 그건 요금 감액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서적의 조건은 맞더라도. 알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본주와 부호를 합쳐가지고 무게가 얼마? 1200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서적에 대략하면은 정기적으로 발간된다. 비정기적으로 발간된다. 비정기적으로 발간돼야 됩니다. 비정기적으로 이게. 그 다음에 15번. 우편요금 감액 대상이죠. 감액 대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감액 대상으로. 다른 우편물은 우편물의 종류라든가 무게, 규격이 같고 우편요금 감액 조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 벨납 또는 혼합 일반 우편물. 그 다음에 상품 광고 우편물은 부동산 광고를 제외한 종류와 규격이 같고 우편요금 감액 조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 벨납 또는 혼합 우편물.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해서 발송하는 요금 벨납 또는 혼합 우편물. 일회에 2개 이상 발송하는 소포비물 또는 월 10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 혼합 우편물 중에서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 창구에 접수하는 등기 또는 일반 소포 우편물겠습니다. 이게 바로 4번이죠. 이게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1회에 2개 이상 발송하는 소포 우편물이나 월 100개가 아니고 얼마입니까? 50개 이상이죠. 그래서 월 5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 혼합 우편물 중에서 우체국 창구입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창구에서 우리가 이런 방문 접수 아니고 그래서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 또는 일반 우편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는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감액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100개가 아니고 몇 개 이상 50개 이상이면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편 요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금 관련된.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기타 우편 요금의 반환 청구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힘들고 이제 날씨가 자꾸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기 때문에 힘들겠지만은 꾹 참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